자, 이제 체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어나 뭐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체언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주목보서가 되죠. 그죠? 네, 주목보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좀 튀어나오기는 했는데, 예,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요쪽으로, 예, 균형이 좀 안 맞지만, 요렇게 잡아서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죠? 자, 그래서 저렇게 됐고, 정리를 한 거고요. 큰 2번으로 가서 이제 체언으로 정리를 들어갈게요. 네, 체언. 차근차근. 아마 뭐 1학년들은 약간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2, 3학년들은 아마 지금 이 기회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게 맞아요. 네, 다시는 요거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네, 내신 때 빼고는 현실적으로 봐지지가 않죠. 자, 일단 네, 체언이라고 하는 건데 체언은 뭡니까?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조사와 결합할 수 있고 형태 변화가 없고 명사, 대명사, 수사가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네,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명사, 대명사, 수사. 그 명사 중에서 의존 명사도 좀 필요합니다. 설명이. 네, 그래서 일단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체언에서 네, 첫 번째 네, 문장 내부에서죠. 네, 문장 내에서 네, 주요 성분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라고 할 때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로 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주목보서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조사가 결합이 됩니다. 조사가 결합 가능하죠. 예, 결합 가능. 이렇게 좀 체크할 거예요. 네, 뒤에 조사가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합이 될 수 있는 특징도 있고 역할인데 조사가 결합이 되면 첫 번째 뭐가 된다? 일단 문장 성분을 구성하게 되죠. 문장 성분이 형성되는데 문장 성분이 뭐냐? 주어,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 이 문장 성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문장 성분인데 무슨 어로 이제 명칭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조사가 결합하는데 여기에서 스페셜로 좀 더 들어갑니다. 조사가 결합하는데 일단 뒤에 조사가 결합하는 이 부분에서 격조사가 결합이 되거든요. 네, 격조사가 결합이 되는 경우는 주로 체언 뒤에 결합이 됩니다. 네, 요거는 네, 체언하고 체언과 결합 거의 100% 가까이 체언하고만 격조사는 결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조사가 있어요. 보조사가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격조사는 이 이후에 문장 성분에서 다룰 거라서 격조사의 종류는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격조사는 이가, 요 위에다 좀 체크해 줄까요? 주어가 되는 것은 이가가 주격조사고요. 목적어는 을이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보어는 역시 이가가 사용이 되고요. 서술어는 서술격 조사일 수도 있고 뭐뭐이다 또는 뭐뭐다 뭐 이런 것들이 붙는 것이 서술어죠. 자, 그래서 격조사가 바로 요겁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이 격조사들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써준 것이 격조사는 체언하고 결합하는데 보조사는요. 보조사는 얘는 좀 폭이 넓어요. 체언하고도 결합하고요. 체언하고도 결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하고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용언의 어간이죠. 핵심적인 부분. 용언하고도 결합이 가능해요. 체언과 용언, 보조사는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다? 부사하고도 결합이 가능하다. 부사하고도 해서
체언, 용언, 부사 요 세 개랑 보조사는 결합이 가능한데 가장 흔히 쓰이는 보조사가 바로 은, 만도, 와, 과랑 뭐 요런 거겠죠. 그래서 와, 과랑 요런 것들의 어떤 보조사들이 있어요. 가장 흔히 쓰이는 거 은만도가 압도적으로 출제율이 높습니다. 참고로 다음에 보조사와 결합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조사와 결합이 가능한데 조사를 생략 가능합니까? 네, 어떠한 문장 성분이든지 조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의미상 알 수 있다면 네,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는 조사가 원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체크할게요. 체언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말이에요. 변화가 없는 단어라는 말을 쓰는데 네,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있었죠? 요거 불변어에 해당이 돼요. 네, 불변어에 해당이 된다. 그죠? 네, 불변어에 해당이 된다. 자, 됐나요? 네, 불변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됐습니까? 변화가 없다. 근데 요거 예외는 존재합니다. 네. 체언이라고 했으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를 가리키는 거죠. 체언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명사, 대명사, 네, 수사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꼭 예외를 한번 때리고 오죠. 자, 여기에서 예외가 있는 부분도 한번 체크합시다. 요건 네, 수능 대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외는 뭐가 발생이 되느냐? 네, 대명사에서 일부 발생을 합니다. 주로 2인칭 대명사에서 나타나고 1, 2인칭 사이에서 좀 나타나는데 대명사, 그죠? 나라고 하는 것이죠. 나가 있고 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저, 나, 너, 저 요런 걸로 한번 해봅시다. 요런 단어들에 그죠? 네, 가가 붙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격조사 가가 붙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요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렇게 뿌려주죠. 내 가로 되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니가가 되고 요거는 제가가 돼서 이때는 형태의 변화가 일부 나타납니다. 그죠? 네. 요거 가라고 하는 것은 주격조사거든요. 네, 요거 주격조사 가가 됐을 때 여기 이가 하나 더 붙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 변화가 예외적으로 대명사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다. 전혀 없다, 100%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참고해두고 봅시다. 참고해두고 봅시다. 자, 그래서 네, 체언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로 좀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명사의 특징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네, 연속 번호로 가야 될 텐데 저쪽을 좀 지우겠습니다. 네, 저쪽 지워서. 자, 연속 번호로 되어 있네요. 네, 동그라미 4번으로 가서 이제 명사로 한번 합시다. 네, 동그라미 4번으로 되죠. 이제 명사부터 또 시작을 해볼게요. 자, 명사입니다. 자, 명사. 우리 교과서적인 개념에서 뭐 두루 쓰이는 이름을 보통명사, 다른 개체와 구별하게 붙인 것을 고유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일반적인 분류를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명사라고 하는 건요,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죠. 그래서 명사는 사람, 사물, 뭐 장소 등의, 네, 장소 등의 네,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이다 라고 보는 거죠. 나타내는 품사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이 명사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또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좀 파생을 해볼까요? 자, 일단 사용 범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것을 사용 범위에 따라서 나눠보면 명사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고유명사, 보통명사로 나눌 수가 있다
고유명사, 보통명사로 나뉩니다. 고유명사는 뭔가요? 고유명사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에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에 붙이는 것이 고유명사. 보통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에 두루 쓰인다라고 얘기하죠. 두루 쓰인다. 그래서 두루 쓰임 요 정도로만 해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두루 쓰이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두루 쓰인다라고 얘기해요. 사용 범위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기준을 쓴 이유가 있죠. 자립성 여부로 따질 수가 있어요. 자립 여부로 따져보면, 자립. 스스로 혼자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자립명사가 있고요. 자립명사가 있고, 얘가 타켓이 아니죠. 의존명사가 있네요. 의존명사는 정말 시험에 잘 나오죠. 얘가 주요 타켓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립명사, 의존명사. 이거는 뭐예요? 자립명사는 단독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자립명사고요. 의존명사는 단독 사용이 되지가 않죠. 거기 보니까 의존명사는 단독 사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 사용을 할 수 없는 명사. 그러면 의존명사에 슬슬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존명사 요거 출제 아주 잘 되는 요소라고 얘기를 했죠. 명사 중에서 의존명사 조금 더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존명사는 반드시 앞에 꾸며주는 말이 필요하죠. 꾸며주는 말이 필수적이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 꾸며주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관형어가 필수예요. 관형어가 필수적으로 있다. 꾸며주는 말이 필수인 것이 의존명사. 그죠? 그래서 관형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의존명사는 실질 형태소와 자립 형태소를 따질 때 좀 헷갈릴 거예요. 그거 나중에 이제 형태소 나눴을 때 아마 헷갈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의존명사까지 개념을 좀 나눠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그래 잘 정리했어 라고 하는데, 의존명사의 종류도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나중에라는 말은 필요 없고, 여기에서 의존명사의 종류를 좀 체크할까요? 의존명사의 종류는 명칭이라도 알아두고 가세요. 구체적인 아니더라도 보편성 의존명사가 있고요. 보편성 의존명사가 있고, 또 주어성 의존명사가 있고요. 주어성 의존명사. 그 다음에 서술성 의존명사도 있어요. 보편성, 주어성, 서술성. 그 다음에 부사성. 부사성. 그 다음에 단위성 의존명사도 있습니다. 단위성 의존명사도 있는데, 요거는 의존명사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깊게 한번 보는 걸로 좀 하죠. 요런 명칭까지는 좀 눈에 익혀둬라. 그 다음에 종류가 이렇고, 아까 그 형태소 부분 뭡니까? 형태소 할 때 자립과 실질 의존 요런 걸 좀 따졌는데, 요거는 의존 명사는 실제로 그런 느낌은 들지는 않지만, 실질 형태소에다가 자립 형태소로 간주합니다. 자립 형태소로 간주한다라는 점.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느낌은 안 들죠? 자기 혼자 쓰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자기 혼자 자립해서 쓰이지 못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좀 더 보면, 의존 명사는 이거는 단어 같지 않은 느낌이 좀 들지만 단어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요건요. 그래서 우리 조사도 단어 취급하는 것처럼 이 의존 명사도 사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요소들이 많지만 단어의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점. 실제 문제 풀 때 이런 거 개념이 없어서 잘못된 선택지를 고를까봐 요거까지 했습니다. 단어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단어의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점.
그래서 명사는 이렇게 좀, 네, 가볍게 마무리를 좀 들어갈게요. 자, 물론 이제 명사의 여러 가지 종류들도 뭐 예시들이 있을 텐데 예시가 아니라 개념 장착. 예시는 이제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좀 익혀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째로 넘어갈 건 대명사 파트로 넘어가죠. 대명사 파트로. 자, 대명사 파트는 네,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네, 사람, 사물, 장소 등을 나타내는 명사를 의미하는 그 명사가 있죠. 자, 명사를 네, 대신하여 뭡니까? 그것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네, 가리키는 품사다라고 보면 되겠죠. 가리키는 품사. 그런데 이 대명사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예외적으로 자주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개념들을 살펴보는 거에 좀 의미를 두는 것이 나을 겁니다. 일단 2인칭 대명사 당신이 그죠? 네, 제기칭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그죠? 네, 제기칭으로 네, 쓰이면 어떻게 됩니까? 3인칭으로 바뀌어요. 네, 그런 식이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네, 지시대명사가 관형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시관형사가 돼버려요. 네, 요런 것도 좀, 네,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대명사 무시하지 마라. 문장에서 이 대명사 뒷단어가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품사가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네,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명사 파트에서는 역시 이렇게 또 네모칸 해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대명사의 종류는 뭐니 해도 인칭 대명사가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여오죠. 인칭 대명사. 오케이. 인칭 대명사. 자, 인칭 대명사는 당연히 1인칭이 있고요. 1인칭이 있고 2인칭이 있고 그 다음에 네, 3인칭 네,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 예시를 일일이 다 쓰고 싶지는 않지만 그죠? 네, 그래도 1인칭의 가장 대표 주자는 나, 2인칭의 대표 주자는 너, 그 다음에 3인칭의 대표 주자는 그잖아요. 나너그. 그 다음에, 네, 우리. 그 다음에, 네, 저희도 있죠. 네, 우리, 저희. 요런 것도 1인칭에 해당이 된다. 본인은 할 때, 본인도, 네, 1인칭이에요. 소인이 아버님께 어쩌고저쩌고 홍길동전 이것도 1인칭이에요. 그 다음에 네, 저도 있죠. 네, 저는요 할 때 부수적인 걸 위에다 좀 써놨고요. 다음 2인칭 너죠. 그죠? 그래서 너, 너희, 그대. 조금 공간을 확보할까요? 2줄 정도로 확보합시다. 너, 너희, 그대, 당신. 얘가 문제 되는 거죠. 당신. 네,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 그 다음에 자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라는 노래 제목도 있어요. 여러분이 2인칭입니다. 헷갈려하는 친구들 가끔 있어요. 네, 자세히 좀 관심 있게 안 보는 친구들. 그 다음 3인칭. 여기 1인칭, 2인칭, 3인칭의 기본적인 용어가 뭔지를 알아두면요. 나머지 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3인칭은 아까 그라고 했었죠. 네, 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그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이분, 저분, 또 그분, 뭐, 요런 식인데, 3인칭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녀가 뭐 어떻다. 그 다음에 이는요. 에서 이는 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등등등의 이 내용이 있는데 이 3인칭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1인칭과 2인칭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에서 좀 헷갈려 하는 거. 요것만 알아두는데 요렇게 나뉘는구나 라고 했고 체크했죠, 여기. 그 다음에 우리하고 저희, 여러분 요런 거를 많이 헷갈려 해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본 거고, 인칭 대명사가 저것만 있나요? 아니에요. 또 더 있어요. 요 밑에 더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 얘기했었던 시험에 무지무지 잘 나오는 네, 제기칭 대명사도
인칭 대명사인데 제기칭의 가장 대표적인 건 네, 앞에서 했었던 네, 당신이죠. 시험 문제 압도적으로 잘 나오는 거 당신. 근데 저기에서도 저하고 저희가 있어요. 1인칭하고 헷갈리는 것이 저하고 저희도 제기칭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저희, 그 다음에 자기. 야, 자기가 뭐 잘났다고. 지가 뭐 잘났다고 뭐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좀 쓰이는 거죠. 저희라고 하는 거는요. 네,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청자, 듣는 사람의 청자 포함이 안 됩니다. 청자 포함이 절대 되지 않아요. 청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알아두면 됩니다. 제기칭에서 조심해야 될 거. 제기칭 조심. 그 다음에 미지칭이 있죠. 네, 미지칭이 있죠. 근데 어느 학교는 요것도 아주 꼼꼼하게 내는 학교가 있어요. 미지칭은 누구? 아마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칭도 있습니다. 네, 부정칭도 있어서 부정칭은 네, 누구, 아무, 아무개, 누구, 아무, 아무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누구가 미지칭이냐 부정칭이냐 요거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네, 누구라고 하는 요 표현을 네, 좀 조심해라. 그래서 저렇게 했는데 여기 이렇게 네, 더 체크해 놔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인칭대명사도 나오는 것이 제기칭 부분이 출제율이 아주 높다. 제기칭에 조심하자. 제기칭 조심. 1인칭과 2인칭 사이를 넘나드는 제기칭. 자,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말고 이제 인칭대명사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이거는 뭐 지시관형사, 뭐 관형사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요 대명사는 다른 품사로 좀 구분을 하는 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시대명사 하나만 더 하고 대명사는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지시대명사. 자, 사물과 장소가 있죠. 지시대명사는 일단 사물에 관련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사물에 관련된 것들은 네, 근칭, 중칭, 원칭, 미지칭, 부정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명칭을 좀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절 때 예, 가까운 걸 나타낸 겁니다. 네, 가까운 것을 칭하는 것이 네, 이 또는 이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가까움이에요. 네, 가까운 것이 근칭이다. 가까울 것. 그 다음에 근칭에다가 이제 중간 정도 위치를 하는 네, 중칭. 중간 것을 가리키는 것을 중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예요. 그것. 요건 어렵지 않습니다. 명칭을 좀 익히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원칭이 있어요. 그래서 이그저죠. 네, 가까운 거, 이 중간에 그 먼 거. 원칭은 저가 되죠. 저것이 된다. 예,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미지칭 조심하라고 했죠. 미지칭, 부정칭 조심하라고 했는데 요거 말고 사물 말고 또 뭐가 있다? 미지칭이 있어요. 아, 사물이 아니라 여기 말고 네, 여기죠, 여기요. 그래서 네, 미지칭이 여기에 들어가요. 네, 미지칭도 있고 부정칭도 있습니다. 미지칭, 네, 부정칭. 그래서 미지칭에 뭐가 있느냐? 무엇이 있고요. 부정칭에도 무엇이 있습니다. 요거 내신 문제 아주 잘 나올 수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요 무엇 하는 요 부분이죠. 요거 다이아몬드로 해볼까요? 네, 무엇 하러 가는 건 네, 미지칭과 네, 부정칭입니다. 자, 미지칭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부정칭은 누구라고 특정 짓지 않는 거죠. 그죠? 네, 그거 구분법은 조금 뒤에 네, 아마 또 언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물에 관련된 거는 요 정도까지. 그럼 사물에 이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저 지시대명사 이어서 네, 사물에 관련된 거에 이어서
이제는 또 사람도 있을까요? 네, 사람이 아니라 장소로 좀 정리해 볼게요. 네, 장소에 관련된 것. 자, 사물과 장소예요. 네, 여기에도 좀 써놓을까요? 사람과 네, 장소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여기 칸이 부족하니까 저쪽으로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장소 이쪽으로 좀 이사를 왔는데, 네, 저기랑 똑같아요. 요 장소도 근칭, 중칭, 원칭,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뭐 미지칭, 부정칭 있어요. 미지칭, 부정칭. 미지칭은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은 것. 부정칭은 그 그룹 내에서 특별히 누구라고 찝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근칭은 여기. 그 다음에 중칭은 뭡니까? 거기. 그 다음에 네, 장소예요. 그 다음에 네, 저기 요게 쓰는데 미지칭과 부정칭에 사용되는 것이 또 뭐가 헷갈리느냐? 어디라는 것이 있어요. 어디. 어디. 그렇죠? 네, 어디. 자, 이렇게 좀 구분이 되나요? 그래서 장소로 나타내는데 선생님, 저 제기칭, 미지칭, 부정칭 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려요 라고 해서 그거 좀 정리 좀 할게요. 요 명칭까지는 여기 있죠? 네, 대명사는 요걸로 끝났어요. 대명사는 이걸 끝났어요. 여기서 목적은 뭐다? 용어를 좀 알아두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명사인데 네, CF 좀 참고로 들어갈까요? 네, CF로 해서 용어를 좀 더 네, 풀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하는 것이 네, 제기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기칭은 네, 제기칭 대명사라고 써놔야 되겠죠? 네,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테니까 네, 제기칭 대명사부터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제기칭 제기칭 대명사는요, 그죠? 네, 자기는 네, 자기죠. 네,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제기칭이 좀 여러 가지 쓰이는 건데 제기칭 대명사는 앞에 나온 3인칭이죠. 자, 앞에 나온 네, 3인칭. 그죠? 앞에 나온 네, 3인칭 주어를 지칭하는 거죠. 네, 주어를 지칭하는 네, 1인칭 대명사를 네, 바로 제기대명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1인칭 제기대명사, 그죠? 인칭대명사, 그죠? 네, 해서 속된 말로 제기칭 대명사 또는 제기대명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해서 네, 제기칭 대명사. 자, 됐나요? 그리고 제기칭 대명사인데 여기에서 1번 이렇게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네, 제기칭에 관련된 겁니다. 네, 근데 이 3인칭 대명사 당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당신이 2인칭에도 있고 3인칭에 있거든요. 그래서 3인칭의 당신이, 네, 3인칭의 당신이 그죠? 3인칭의 당신이 네, 제기칭으로 사용이 되면요. 네, 제기칭으로 네, 사용이 되면 이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아주 높이는 효과, 극존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극존칭의 의미로 네, 쓰인다라는 점, 바로 요것이 바로 요 당신에 관련된 거예요. 네, 극존칭이죠. 그래서 요거 네, 당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예시가 당신이죠. 할머니, 당신께서 살아생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요런 거죠. 요거는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까? 근데 제기칭 대명사가 그죠? 네, 요런 것뿐만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내신형으로 잘 나오고 수능형으로 잘 나오는 것도 네, 그죠? 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기칭 대명사에서 두 번째,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그 예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시는 내 저라고 하는 거죠. 자기와 내 저,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당신도 보너스로 좀 넣어 보겠습니다. 자, 자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뭐 특정한 어떤 존재 대상이 아닌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데 존재의 의미는 아니에요. 존재의 의미는 아닌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자기. 그 다음에 저라고 하는 거죠. 저는 자신을 낮춘다라고도 얘기했어요. 저기서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청자 포함하는 것이 저인데 이 저를 안 했거든요. 저는 바로 아랫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랫사람을 의미하는 것. 그 다음에 당신은 앞부분에서도 극존칭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당신은 윗사람과 관련돼서 신분적으로나 아니면 나이적으로 윗사람을 가리킬 때 요런 예시들을 쓴다라는 거죠. 제기칭은 요 정도로 마무리. 다음 두 번째. 또 환장하는 것이 미지칭이죠. 그죠? 그래서 미지칭에 관련된 내용을 또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칭 대명사. 미지칭 대명사에서 좀 추가해야 될 요소를 체크할게요. 자,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모르는 사람이나 또는 사물이나 또는 장소를 가리키는 건데 요거 의문문에 보통 쓰이거든, 요거. 그래서 의문문에 쓰일 경우 미지칭이다. 즉, 대명사가 의문문에 쓰이는 건데 의문문에 이렇게 대명사가 쓰이면 미지칭 대명사다. 의문문. 자, 정리합시다. 자, 계속해서 그 대명사 파트에서 미지칭 대명사 방금 설명했고 이제 부정칭 대명사를 또 이어서 설명해야 되겠죠. 저쪽에서 이어서 부정칭 대명사. 자, 미지칭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모르는 사람, 사물, 장소 등을 가리키는 것이 미지칭인데 부정칭은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거죠. 부정칭은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대명사입니다. 가리키지 않는 대명사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건데 요거에서 우리 시험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요. 그래서 구분법입니다. 부정칭하고 미지칭을 구분할 때 부정칭은요. 든지가 결합 가능합니다. 뭐가 의미상이에요. 의미상 뭐뭐든지라고 하는데 뭐뭐든지라고 하는 건 선택의 의미입니다. 뭐뭐든지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건데 이것이 결합이 될 수 있으면 부정칭, 결합이 안 돼. 의미상 결합하면 어색해지면 미지칭이에요. 시험 볼 때에서 미지칭, 부정칭 나올 때 든지를 붙여봐라. 간단한 거예요.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 꺼내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지칭, 부정칭 이렇게 했고 간단하게 또 수사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사까지 하고 잠시 한 템포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여섯 번째로 수사입니다.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수사도 그 자체로 숫자만 나타내는 의미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관형사로 연결되네요.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가 사용되는데 이게 두 번째니까 이 번째가 또 의존명사거든. 단위를 나타내는. 그럼 두라고 하는 것은 수관형사가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기 좀 미리 개념을 좀 익혀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개념을 좀 익혀둘 필요가 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많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문법도 만만치 않게 많네요. 그래서 교과서적인 것은 양수사와 그죠? 요것도 요렇게 해서 수사는 네, 양을 나타내는 양수사. 그다음에 순서를 나타내는 네, 서수사가 있어요. 양수사, 서수사. 요렇게 나눠 볼 수 있겠네요. 자, 양수사라고 하는 것은 네, 수량을 나타내는 거죠. 수량을 나타내는 것. 다음에 서수사는 뭐다? 순서를 나타내는 거죠. 네, 순서 차를 나타내는 순서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하면 막연할 수 있으니까 예시로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타내는 것. 양수사요.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네, 1, 2, 3으로 나타내는 것도 양수사. 서수사는 첫째, 둘째, 셋째 가장 많이 쓰이죠. 네, 첫째, 둘째 이렇게 사용하거나 또는 네, 제1, 제2, 제3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쓰거나 하는 것은 서수사입니다. 수사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죠? 네. 수사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우리 대명사하고 수사죠? 그래서 요 체언을 전체 마무리를 하면서 잠깐 더 체크해 줄 것, 또 CF 들어갈게요. 자, 대명사죠? 네, 대명사와 네, 수사는 네, 관형사로 바뀌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요거는 실전 문제 풀면서 아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거는 네, 예를 들어서 대명사가 그렇죠? 네, 대명사가 지시대명사죠. 네, 지시대명사가 관형사로 쓰이게 되면 이거는 지시관형사가 되고요. 이그저가 쓰이는 거죠. 지시관형사가 되고 그 다음에 네, 수사죠. 네, 수사가 관형사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네, 요거는 네, 수관형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해당 문법에서 품사에서 네, 체크해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체험편을 마무리합니다.